남성분들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텐트처럼 힘차게 솟아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젊을 땐 너무나 당연했던 그 신호가 사라졌을 때 혹시 속으로 이렇게 한숨 쉬며 중얼거리진 않으셨나요?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 정력이 떨어졌다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발기의 소멸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이 이미 막혀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적색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대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 10분이 넘는 분들이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뒤에야 아침 발기의 소멸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였구나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단 하루만 실천하셔도 당신의 몸은 다시 젊음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단 일주일 안에 변화가 찾아오고 한 달 후에는 2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경고등을 외면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다시 불타오를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수많은 남성들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드린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오늘 저는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 부엌 속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만으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매일 아침 20대 청년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기적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1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아침의 활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환자분은 아침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들여 살아있는 사슴피를 사서 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기가 막혀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 피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기생충 감염으로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은 멈추십시오. 그분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사실 무지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야말로 진짜 방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혜로 써온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연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떠는 또 다른 남성분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6살의 김상현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평생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누구보다 강직하고
자부심 강했던 분이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라져버린 아침의 흔적이 그의 자존심을 깊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그의 아내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영 기운이 없어요. 제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이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 속상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자 김 선생님은 마치 변명하듯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집사람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분께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고 김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무너진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감각도 없는 제 몸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마치 남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애써주는 걸 알기에 더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아내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질 때마다 차라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기력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아침마다 약수터에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몸에 활력이 없으니 마음도 점점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김상현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침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홍삼이며 각종 영양제를 수년간 챙겨 드셨지만 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비싼 돈만 허비했다며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 대신 짙은 체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비싼 영양제들 전부 버리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력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남자의 아침을 세우는 게 정력 말고 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중요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발기는 단순한 정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혈관 건강의 청진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지나가는 호스가 막혀 있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강력하게 피를 뿜어도 그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 혈관에 이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에게 비싼 약이나 검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수십 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논문이 증명한 가장 확실한 자연 처방입니다. 선생님의 막힌 혈관을 뚫어줄 기적의 약은 이미 선생님 부엌 선반 위에 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키오 원장님, 농담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해결책이 부엌에 있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부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멀리서 비싼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해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2주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만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과연 수십 년 동안 김 선생님의 아침을 빼앗아갔던 그 절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부엌으로 가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제 그 과학적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를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정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는 철저히 혈액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의 음경은 수많은 구멍이 뚫린 스펀지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물입니다. 스펀지가 물로 가득 차면 단단해지듯 해면체라는 조직으로 피가 몰려 들어가 가득 차야 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아침에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에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혈관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넓어지며 음경으로 가는 혈관 또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피가 가득 차고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으로서 힘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뇌가 신호를 보내도 혈관이 낡고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기름때 같은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었거나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지난달 참석했던 국제혈관학회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연구 발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의학자 한스 밀러 박사가 수만 명의 남성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대 이후 남성에게서 아침 발기 부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평균 5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아침 발기는 단순한 성기능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뇌로 가는 더 큰 혈관들이 막히기 전에
우리 몸에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먼저 보내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예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음경예보라고 부릅니다. 이 예보를 무시하는 의사와 환자는 모두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이 발표는 학회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남자의 종말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롭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막혀가는 생명의 통로, 즉 혈관을 깨끗하고 활력 있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연 혈관 청소부는 바로 마늘과 참기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죠? 에이, 그건 너무 흔한 재료 아닌가?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늘과 참기름의 진짜 힘을 10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저는 감히 마늘을 천연 아스피린이자 혈관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그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매운 향을 내는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피가 시원하게 흐르게 됩니다. 둘째, 혈소판이 뭉쳐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작은 혈점까지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곳을 뚫고 길을 넓혀주는 최고의 기술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알리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산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그냥 삼키면 강력한 알리신 성분의 대부분이 위장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즉, 최고의 기술자를 현장에 보내기도 전에 적에게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참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기름을 단순히 고소한 풍미를 내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기름은 알리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보급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 속의 식물성 지방이 알리신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 주어 알리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기름 자체도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참기름의 풍부한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 노화를 늦추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또 오메가6 지방산은 혈관 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마늘이라는 최고의 기술자가 참기름이라는 최강의 보급 부대를 만났을 때 효과는 단순히 합산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마늘 혼자서는 10의 힘밖에 내지 못하지만 참기름과 함께일 때는 100이 200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야 비로소 기적 같은 효과가 발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마늘, 아무 참기름이나 먹는다고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값싼 참기름이나 이미 다져놓은 마늘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늘과 어떤 참기름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약속드린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신이 내린 명약 마늘과 참기름을 제대로 먹는 3가지 황금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음식, 레시피가 아닙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신성한 의식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 아침 활력 시약. 이 방법은 매일 아침 당신의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반드시 국산 통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다져서 파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반드시 국산 참깨 100% 저온 압착 방식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값싼 참기름은 대부분 콩기름을 섞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통마늘 반쪽을 칼로 잘게 다집니다. 믹서에 갈면 열 때문에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칼로 다지셔야 합니다. 마늘을 다지는 순간 알리신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을 작은 숟가락 반 스푼 정도 덜어내고 그 위에 참기름을 1스푼 가득 부어 잘 섞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삼키십시오. 주의할 점은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방법. 저녁 보양 마늘밥. 생마늘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일부 줄어들지만 대신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 또한 혈관과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저녁에 밥을 지을 때 쌀을 안치고 그 위에 통마늘 5쪽을 넣은 뒤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뜨거운 김에 부드럽게 익은 마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늘밥을 그릇에 퍼 담고 그 위에 참기름을 1~2스푼 두른 뒤 간장에 살짝 비벼 드십시오. 맛도 뛰어나지만 당신의 몸에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저녁 내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편안한 숙면까지 선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 활력 쌈장. 매 끼니마다 자연스럽게 곁들여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에 된장 2스푼, 고추장 1스푼을 넣습니다. 다진 생마늘 1스푼, 참기름 2스푼을 넉넉히 더합니다. 단맛을 원한다면 꿀을 조금 더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쌈장을 냉장고에 두고 식사 때마다 오이나 고추를 찍어 드시거나 쌈 채소에 곁들여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이 그야말로 최고의 혈관 보약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환자분은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끼 마늘 장아찌만 드셨습니다. 물론 마늘 장아찌도 좋지만 식초와 설탕에 오래 절이는 과정에서 알리신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이야말로 마늘의 약효를 가장 온전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3가지 황금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빈속에 먹지 마라. 제가 아침 활력시약을 설명할 때도 강조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이 빈속에 생마늘을 드신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간단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기름이 위벽을 보호하고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과유불급. 하루 1스푼을 넘기지 마라. 마늘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진 마늘을 하루에 3번, 4번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사를 심하게 해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지혈이 잘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다진 마늘 기준 작은 숟가락 1스푼.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특정 환자군은 반드시 주의하라. 만약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피를 묽게 하는 약, 즉 한근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효와 마늘의 작용이 겹치면 피가 너무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질환이 심한 분이라면 생마늘보다는 저녁 보양 마늘밥처럼 익혀 드시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재료의 신선도를 목숨처럼 지켜라. 특히 참기름은 공기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이 생기는데 이는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기름은 한번 개봉하면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가급적 1~2달 안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귀퀴한 냄새가 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4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마늘과 참기름이 당신의 몸에 진정한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마늘과 참기름의 기적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제게 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2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살 시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쇠약해지면서 아침의 신호도 완전히 끊겼죠.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쓸 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입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활력 시약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의식을 통해 다시 삶의 끈을 붙잡으시라는 마음의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예전의 총기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집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첫 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내 안에 잠자던 거인이 다시 깨어난다. 한낱 미무린 마늘 한 조각이 이 늙은 몸에 불을 지피니 사랑도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겠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에 기운이 돌자 잿빛 세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펜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제 몸뿐 아니라 제 영혼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62살 트럭 운전사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고 혈관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침 밝기는커녕 부부 관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제게 오셨을 때 거의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식단 조절을 권하면서 매 끼니마다 활력 쌈장을 꾸준히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그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쌈장만이라도 건강하게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에 가깝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제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얼마 전 집사람이랑 정말 1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기적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시는 바로 여러분께도 반드시 일어날 약속된 미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과 참기름을 통해 아침의 신호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 주사와도 같습니다. 첫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음경혈관은 심장과 뇌혈관의 축소판입니다.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곧 심장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시 뚫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관을 넓혀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어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마늘과 참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마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항암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힘을 길러줍니다. 감기나 입안 염증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쓰는 기관입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가장 먼저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가 이어져 결국 치매로 발전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늘과 참기름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면 매일 뇌에 신선한 영양이 공급되어 뇌세포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립선이 건강해집니다. 마늘의 강력한 한겸 항암 효과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을 진정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립선의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어 전립선 자체가 튼튼해집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던 불편함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침에 작은 신호 하나를 되살리는 노력이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늘과 참기름으로 혈관을 청소한다 하더라도 만약 매일같이 혈관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일상 속 암살자 3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암살자, 엉덩이 살인마 오래 앉아있는 습관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운전할 때, 일할 때, 집에서 TV 볼 때까지 늘 의자에 앉아있죠. 그러나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막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제 체중이 허벅지와 엉덩이 혈관을 눌러 마치 수도호스를 발로 밟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아무리 힘차게 피를 내보내도 다리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죠. 정체된 피는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해결 방법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숨통이 트입니다. 두 번째 암살자, 달콤한 독약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의 적이라고 하면 기름진 고기만 떠올리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흰쌀밥, 국수, 빵, 과자와 음료 속 설탕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며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해결 방법,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으로 달콤한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십시오. 혈관은 바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암살자 수면 도둑. 불규칙한 수면과 수면 부족 잠은 혈관이 유일하게 쉬고 회복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 시간을 줄이고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습관은 혈관을 혹사시키는 악덕 사장과 같습니다. 지친 혈관은 탄력을 잃고 굳어갑니다. 해결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 최소 1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혈관 보약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끊어도 마늘과 참기름의 효과는 10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제가 오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돈도 장소도 필요 없고 단 1분만 투자하면 하체 혈관을 강력하게 펌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운동. 저는 이것을 혈관 기상체조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까치발처럼 최대한 높이 듭니다. 2초간 멈췄다가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이 단순한 동작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발뒤꿈치를 들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발뒤꿈치를 떨어뜨릴 때 생기는 충격은 혈관벽을 진동시켜 붙어 있던 찌꺼기를 털어내는 효과를 줍니다. 마치 먼지 쌓인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려 털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35시회만 반복해 보십시오. 다리 붓기, 저림이 줄어들고 하체가 따뜻해짐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한 환자분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항의가 들어왔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기분 좋은 진동이 전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잠시 아내분께 자리를 양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저는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침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값비싼 보약을 사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감시와 식탁 관리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한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했지만 집에서는 과묵했고 맵고 짠 음식을 즐겼으며 늘 소파 앞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혈압과 혈당은 높았고 아침의 신호는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히야 하며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지쳐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남편을 아들이 아니라 존경하는 내 남자로 대하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현명한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바꾸십시오. 소파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 좀 걸어 라고 말하는 대신 여보, 나 혼자 저녁 먹고 산책하려니 무서운데
나 좀 지켜주러 같이 가줄래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남성성을 자극받아 마지못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금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남편이 좋아하는 짠찌개와 국을 식탁에서 아예 치워버리면 그는 저항할 것입니다. 대신 국그릇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오늘 배운 활력 쌈장과 신선한 채소가 가득한 식탁을 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강식이에요. 이거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남편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준 정성에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셋째, 비난이 아닌 칭찬으로 격려하십시오. 남편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크게 칭찬하십시오. 여보,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마늘 덕분인가 봐요. 같이 걸으니 참 든든하고 좋아요.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아내분은 제 조언을 딱 한 달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집사람이 하도 유난을 떨어서 마지못해 따라 했는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요즘은 집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내의 지혜와 사랑이 남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모두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통해 아침에 활력을 되찾는 거의 모든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오는 변화는 단순히 아침에 그것이 선다라는 신체적 회복에만 머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아침의 신호를 되찾는 것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남성에게 아침의 활력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남자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이 자신감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도전, 사회적 관계, 모든 순간에 힘을 실어줍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나이 탓을 하며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어깨는 펴지며 표정은 밝아집니다. 둘째,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몸이 무기력하면 마음도 움츠러들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면 멈춰있던 호기심과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인 할아버지처럼 다시 펜을 잡고 싶어질 수도 있고 트럭 운전사 환자분처럼 아내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TV 앞 소파에 갇힌 외로운 섬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삶을 즐기는 활기찬 대륙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존경받는 가장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짜증만 내던 남편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와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들은 다시 당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긍정적 에너지가 집안 전체를 감싸며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침에 마늘 한 쪽을 다지고 참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그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꺼져버린 아침의 신호는 단순한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어 생명을 구하라는 몸의 절박한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해답이 비싼 약도 낯선 보약도 아닌 바로 우리 부엌 속 마늘과 참기름에 있다는 놀라운 진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해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을 완성하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비법을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제와 똑같은 길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변명과 함께 다시 무기력한 아침을 맞이하는 길. 다른 하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자는 작은 용기와 함께 활기찬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혈관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마늘 한쪽을 꺼내십시오. 그것을 칼로 다지고 고소한 참기름을 더하는 그 작은 행위가 무너져가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속는 셈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몸은 달라진 아침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더 큰 용기와 희망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아침을 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소중한 정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친구와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신 깨달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활력 쌈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과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아침 희망차게 솟아오르는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혈관 주치의 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